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요즘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문제를 꽤나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산 석탄에 관한 것인데요. 예. 사실 좀 집요해 보일 정도로 이 문제를 언론들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 석탄 문제를 둘러싸고 조중동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 발표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실상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사건은 이게 지난달 17일에 알려졌는데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어느 항구에서 러시아 배로 옮겨진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북한산 석탄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데 그 석탄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물론 그 배가 들어온 시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이 배가 석탄을 내리고 간 다음에 이 석탄이 북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첩보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유엔 측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유엔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공동으로 조사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주장인데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북한에다 폭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배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서 그거를 정부가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동안 정부가 억류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에요. 보도 이후에 이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산 석탄이 언급된 사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좀 강조가 되는데 그 사설을 보면 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7월 19일자 사설 CBID에 이어 시한도 포기, 내놓고 선거와 북핵 바꾸는 트럼프를 보면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한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산으로 눈속임에서 파는 석탄인 줄 알면서 수입을 사실상 두고 보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3일자 사설을 보면요. 정부는 북한산 석탄 유입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고 유엔 제재를 어긴 배의 입항과 통과를 그 뒤로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자 사설 위성사진까지 찍힌 북석탄을 9개월째 조사 중이라는 청에서는요. 위성사진까지 있는 문제를 9개월째 조사만 한다면 국제사회가 그런 한국을 어떻게 보겠나 중략을 하고요. 조사가 안 돼서 결론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찾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월 7일자 사설을 보면요. 미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연루된 우리 기업에 대해 독자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보고 다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비슷비슷하니까요. 제로는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제기하는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설들을 쭉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북한산 석탄인 줄 우리 정부가 알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이에 따라서 우리한테 화가 났고 제재를 하려고 한다. 이제 우린 엿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산 석탄인 줄 우리가 알았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국제 어디서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배가 러시아 항구에 석탄을 내렸고 그 뒤를 이어서 문제가 된 이 스카이 에인절호 그리고 리치 글로리호가 그 석탄을 실었다라는 주장인데 그 항구에 그 배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배만 들어가지도 않고 설령 북한에서 그 배가 석탄을 싣고 왔다고 해서 그 석탄이 북한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입항을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무리하게 판단해야만 가능할 일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유엔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엔도 얘기를 하는 거는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북한산 석탄인 것이 확인됐다가 아니라
확인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는 근거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산 석탄이라는 확신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7일에도 이 일부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질룽호라는 배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 배를 빨리 납포하라 뭐 어쩌라 막 이렇게 생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게 외교부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석탄이 러시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예. 배를 납포했다가 진짜 엿될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 거보다 싼데 그걸 모르겠냐. 우리나라 이제 들어올 때 30% 이상 싸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러시아산하고 북한산하고 구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이제 싸다는 것만으로요. 네. 게다가 이 석탄의 경우에는 어디 산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알려고 해도 이게 열량 수치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발전에 적합한 수치가 막 6,300kcal라고 하면은 뭐 북한산은 이거보다 좀 낮은 한 5,000 막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애초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이럴 때 다 발전에 적합한 수치를 맞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북한산 석탄을 가려내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면 들여온 석탄을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석탄 알갱이 하나하나를 지금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면 조선일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을 보면요. 우리 정부가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은 뭐 언론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만 아무 조치를 안 했다 혹은 우리가 아무 조치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배가 지금 정부가 북한산 석탄 하역을 의심한 뒤에도 드나들었는데 뭐 우리가 납포를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일본에서도 이 문제의 배들을 억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석탄 수출입을 금지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 배들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이제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배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이거를 억류하거나 납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예. 이거를 왜 안 잡냐면 이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게 북한산 석탄인지 러시아 석탄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데 지금 남의 나라 배를 함부로 납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납포를 하려면은 이게 북한산 석탄이다라는 거를 그 나라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일본도 납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만 북한하고 내통을 해서 대북 제재를 몰래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완전 좀 무책임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북한산 석탄이 실은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한 3차례 지금 배를 억류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억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을 보면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려 한다, 뭐 우리 엿됐다, 막 이런 부분인데요. 조선일보는 미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한국 기업들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잔뜩 주더라고요.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유엔에서 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 미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도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 뭐가 더 필요한지 조선일보에 묻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고 정의용 실장이 석탄 밀수 사례에 대해 한국이 벌이고 있는 조사에 대해 얘기해줬다. 이렇게 존 볼턴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미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미국이 뭘 간단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인지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대북 제재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이게 청와대가 이게 밝혔다라고 하면서 음. 아니 뭐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주체가 아닌 것처럼 얘기한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뭐 말꼬리 잡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이자들은 삐라예요 삐라. 어? 반정부 삐라예요. 아니 억지를 부려도 어느 정도지. 이건 진짜 어제도 조선일보 경제 섹션을 보니까 전기요금 2만 원 깎아준다 그러니까 뭐 민심이 폭발했다는 이런 식으로 겨우 그거밖에 안 깎아주냐고. 아니 근데 이자들이 옛날에는 또 박근혜 때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어요. 근데 이 정부가 깎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진짜 2만 원밖에 안 되냐, 2만 원밖에 안 깎아주냐. 아,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의 이런 쟁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복창한들 생무시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왜 이런 거 하나하나 대응을 해가지고 괜한 쟁점을 만든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뭐 조선일보가 지금 뭐 말꼬리 잡는 수준으로 이렇게까지 뭐 논리 전개도 엉망이고 그냥 뭐 악다구니만 쓰고 지금 달려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언론들이 네. 이 문제를 침소봉대를 하면서 계속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목적이 그거야.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장단에 왜 맞추냐고요.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 뭐 조선일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산분리 문제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네.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들을 분리시키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뭐 여기저기 쭉 상황을 딱 보면 갈수록 이 적폐 세력들의 반격이 여기저기서 거세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뭐 관료들도 그렇고 뭐 언론, 법원 곳곳에서 지금 기득권 연맹이 복원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좀 의심이 드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동단결을 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도 누가 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냐, 누가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치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 참 답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저는 뭐 그들이 꼭 용역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진 않지만은 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혀를 차게 됩니다. 네, 아직 우리가 소위 이제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들, 뭐 언론들 이자들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이기도 한데 KBS와 MBC의 친정부 사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친정부 사장이라면 양승동 사장, 최승호 사장을 말할 텐데 최승호 사장을 반문재인이라고 보는 인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최승호가 친정부 사장이다. 자기들은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자, 조선일보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정부 사장이 들어서서 텔레비전 시청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정부, 정부 비판적인 뉴스는 올라가고 자기들이 친정부라고 규정한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져야 이게 사실은 논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비판적인 방송의 순위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들이 KBS, MBC가 친정부고 이 시청률이 저조하다. 이것만으로 친정부 사장이 들어서니 뉴스 시청률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근거를 보니까 KBS, MBC 내부에 적폐 노조라고 불리는 노조 있죠. 그 노조의 구성원들이 몇 마디 던진 거 이거를 갖고 근거로 삼아서 기사화한 건데 여기에 한나라당 단골 추천 언론학자지요. 황근 선문대 교수. 이 사람의 말을 한마디 추가함으로써 기사가 완성이 됩니다. 친정부 사장 들어서더니 시청률이 떨어졌다. 근데 제가 봤는데 지상파 뉴스 부문 시청률 1위는 KBS 뉴스9입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은 1위가 JTBC 뉴스룸인데 JTBC 뉴스룸이 반정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조선일보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친정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조선일보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뭐 스마트 기기 보급이니 뭐 온라인의 이제 확산이니 뭐 그렇게 해서 이 지상파의 본방사수율, 그러니까 시청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떨어지는 추세를 가속화시킨 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공영방송 사장들이었죠. 이른바 이제 낙하산 사장들이었는데 네. 뉴스를 잘 만들던 사람들이 지상파에 붙어 있었으면 계속 제작 현장에 있었으면은 시청률 하락의 추이가 굉장히 완화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지상파가 굉장히 망가져 있었고 사람들은 뉴스를 들을 수 있는 다른 통로들도 이미 다 확인하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시 지상파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거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과거의 그런 과정은 무시하고 그냥 딱 지금의 사장들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오독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패턴이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모바일로 확장되고 있는 추이고 지금의 시청률 조사가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 아닙니까? 근데 이 점을 조선일보가 빼놓지는 않아요. 하지만 황근 교수는 친정부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친정부가 더 문제다. 이러면 그게 정설이 됩니까? 그게 정론이 되는 겁니까? 황근 씨가 무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황근 씨의 말에 의미 부여를 잔뜩 합니까? 그리고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뉴스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큰 선거 이후입니다. 다음 그랜드 이벤트까지는 한 2년 남았어요. 뉴스 소비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뉴스 비수기 아닙니까? 휴가철이고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은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진짜 TV조선이 말한 대로 친정부 사장이 들어서서 KBS, MBC의 뉴스가 위기를 만났다? 그렇다면은 반정부 뉴스의 표상인 TV조선의 뉴스 시청률은 어떠냐? 자, 궁금해서 말이죠. TV조선이 트집 잡기 위해서 인용한 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보니까 종편 시청률 1위, 가구 시청률 1위가 JTBC 뉴스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0위 안에 TV조선의 뉴스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고요. 손석희가 그 조선일보 기준으로는 친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 손석희의 뉴스룸이 1등이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상파 청취율 1위, 단독 1위가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사 프로가 1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개의 분기별로 김어준이 계속 1등을 치고 있단 말이죠. 김어준은 조선일보 기준으로 친정부 아닙니까? 친정부가 1등을 하려면은 이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이 그렇지. 김호성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출발새 아침은 지금 제가 보니까 청취율 잘 안 보여요.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언론인들이 사장이 되고 요직에 올랐고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10년 가까이 이 방송 뉴스가 망가졌습니다. 공영방송 뉴스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 기를 쓰는데 아니 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성과가 없다고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제가 봤을 때는 너희나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받겠습니다. 아예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